안녕하세요. 지혜탈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지혜탈무와 가족이 돼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한 장사꾼이 자신의 그릇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요. 그 순간 지나가던 노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볼 때도 겉모습부터 버립니까? 장사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평생 쓰임새를 중히 여기며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겉만 보게 된 걸까요? 작은 그릇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이야기.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장터 한복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그 시끄러운 곳에서 나는 내 손으로 그릇을 밀쳐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숨기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은 너무 못생겼으니까요. 표면은 울퉁불퉁했고 색깔은 칙칙했으며 모양은 어딘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흉한 그릇에 누가 음식을 담겠나? 옆 상인이 지나가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내 귓가에 박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낯선 노인 한 분이 내 앞에 멈춰 섰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깊은 연못 같았습니다. 노인은 내가 숨기려던 그 못생긴 그릇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볼 때 무엇부터 버립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나는 그저 그릇 장사일 뿐인데 사람을 본다는 게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노인의 눈빛은 나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숨기고 싶었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요. 겉모습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버린 건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버린 건 오랜 세월 나를 지켜준 어떤 신념이었습니다. 겉이 아니라 속을 봐야 한다던 그 믿음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그릇이 더 잘 팔린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요.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내 안에 남았습니다. 당신은 무엇부터 버립니까? 나는 그 못생긴 그릇을 다시 꺼냈습니다. 손에 쥐어진 그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버렸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부끄러운 걸까요? 노인의 뒷모습이 사라지고 나서도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릇을 손에 쥔 채 말이죠.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만 내게는 모든 게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그릇이 못생겼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걸까요?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계속 그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 무엇부터 버리는가? 그릇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겉모습부터 보기 시작한 걸까요? 언제부터 속보다 겉이 더 중요해진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나는 과거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이 가게를 물려받았을 때 나는 단 하나만 배웠습니다. 그릇은 담는 것으로 가치가 정해진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양이 예쁘지 않아도 밥을 오래 따뜻하게 담아주는 그릇이 진짜 좋은 그릇이라고요. 그때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손님들에게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그릇은 보기엔 투박하지만 국물이 새지 않습니다.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사갔습니다. 장사는 그렇게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부자가 되진 못했지만 먹고 살 만큼은 벌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장터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상인이 들어왔습니다. 젊고 말이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내놓은 그릇들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색깔이 선명했고 무늬가 섬세했으며 형태가 완벽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가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국 쓰임새가 중요한 거야.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내 가게를 찾는 손님은 줄어들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내 그릇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너무 구식 아니야? 요즘은 예쁜 그릇을 써야지. 그 말들이 하나둘 내 마음속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틀린 걸까요? 쓰임새보다 겉모습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된 걸까요? 밤마다 나는 그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결정했습니다. 나도 예쁜 그릇을 팔아야겠어. 그렇게 작은 균열이 내 안에 생겼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변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처음엔 작은 변화였습니다. 화려한 그릇 몇 개를 추가로 들여놓는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작은 금이 점점 벌어지듯이 말이죠. 아버지의 가르침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나는 외면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어. 아버지 시절과는 다르다고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변명이라는 것을요. 그럼에도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좋아졌으니까요. 오, 이제야 제대로 된 그릇을 파시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무엇이 제대로 된 것이고 무엇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그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새로운 그릇을 들여놓은 날 나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고 한쪽에 쌓여 있던 투박한 그릇들을 치우고 화려한 그릇들을 진열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다시 찾아왔습니다. 매출이 올랐습니다. 전보다 훨씬 많이요. 나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창고에 밀려난 그 못생긴 그릇들이 자꾸만 눈에 밟혔으니까요. 그래도 저것들이 더 오래 가는데.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기 좋은 게 팔리는 세상이지. 그렇게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날마다 화려한 그릇만 내놓았습니다. 투박한 그릇은 점점 창고 깊숙한 곳으로 밀려났습니다. 손님들이 물어봐도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이런 스타일이 인기예요. 그렇게 대답하며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물었습니다. 예전에 그 튼튼한 그릇 아직 있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창고에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이제 안 팔아요. 요즘 사람들 안 좋아해서요. 손님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묘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오르는 동안엔 그런 감정도 잊혀졌습니다. 돈이 들어왔습니다. 가게는 붐볐습니다. 나는 성공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가끔 떠올랐지만 나는 외면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어. 이제는 이렇게 해야 살아남아. 그렇게 스스로에게 변명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화려한 그릇을 팔고 돈을 벌고 투박한 그릇은 잊어가고 그 과정이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편해졌습니다. 아니, 편해진 척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불편함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창고에 갔습니다. 먼지 쌓인 투박한 그릇들이 어둠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중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에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나는 그릇에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사과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나는 다시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화려한 그릇만 내놓고 투박한 그릇은 숨기는 것. 그게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아니, 옳다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말했습니다. 장사는 역시 모양이야.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니까. 그 말들이 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는 그 말들을 진리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다른 걸 묻지 않았습니다. 그 그릇 정말 오래 가나요? 국물이 새진 않나요? 그런 질문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색깔 다른 건 없어요? 더 화려한 무늬 없나요? 나는 그 요구에 맞췄습니다. 더 예쁜 그릇을 더 많이 들여놓았습니다. 창고에 있던 투박한 그릇들은 이제 먼지만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님 한 분이 화를 내며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산산조각 난 그릇 조각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살짝 떨어뜨렸을 뿐인데 이렇게 깨져버렸어요. 그 그릇은 얼마 전 내가 팔았던 화려한 그릇이었습니다. 나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조금 약하긴 하지만 예쁘잖아요. 손님은 더 화를 냈습니다. 예쁘면 뭐해요? 쓸 수가 없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손님은 환불을 요구했고 나는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창고로 갔습니다. 먼지 쌓인 투박한 그릇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그 중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손에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표면은 거칠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이 그릇은 절대 안 깨지는데.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걸 숨긴 걸까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구에 대한 분노일까요? 손님에 대한? 아니면 세상에 대한? 아니, 아마도 나 자신에 대한 분노였을 겁니다. 나는 그 못생긴 그릇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칠 뻔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그릇을 정말 깨시겠습니까? 돌아보니 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낮의 장터에서 나를 꿰뚫어 보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노인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릇을 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노인은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가 나는 건 그릇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뭐 때문입니까? 노인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자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버린 것에 대한 화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내가 화난 건 그릇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화난 건 나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버렸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내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노인은 내 손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었을 뿐입니다. 그 그릇은 무엇을 담아왔습니까? 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 질문이 내 귓가에 울렸습니다. 무엇을 담아왔냐고요?
나는 그 못생긴 그릇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이 그릇은 아버지 시절부터 써왔던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밥을 담았고 국을 담았으며 가족의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 그릇이 가장 오래 썼던 거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번도 깨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뜨거운 국을 담아도 금이 가지 않았고 아무리 떨어뜨려도 멀쩡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 깨려 하십니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못생겨서, 팔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비웃어서, 그런 이유들이 갑자기 너무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내 손에서 그 그릇을 조심스럽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더니 근처에 있던 물동이에서 물을 떠왔습니다. 이 그릇에 물을 부어 보십시오.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그릇은 물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한 방울도 새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화려한 그릇에 물을 부어 보십시오. 나는 가게에서 화려한 그릇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물을 부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 바닥에서 물이 조금씩 스며 나왔습니다. 금이 가 있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금이요. 겉은 눈을 속이고 속은 삶을 지킵니다. 노인의 말이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버린 것은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버린 것은 진짜 가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지켜주는 그런 가치였습니다. 노인은 두 그릇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화려한 그릇과 투박한 그릇. 밑에 고인 물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 그릇입니까? 노인이 물었습니다. 나는 투박한 그릇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숨겼습니까? 노인의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진짜를 알면서도 가짜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진실을 외면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노인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늦지 않았을까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돌아올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노인은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숙제를 주었습니다. 내일은 그 그릇에 음식을 담아 내어 보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사라졌습니다. 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못생긴 그릇을 손에 쥔 채로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홀로 그 그릇을 앞에 놓고 앉았습니다. 내가 버린 건 그릇이 아니라 남보다 못할까봐 두려운 내 마음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약해진 걸까요? 언제부터 남의 시선이 나를 흔들기 시작한 걸까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지켜라. 하지만 나는 그 말을 잊었습니다. 아니, 외면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잘 보이려다 소중한 걸 잊었어.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창고로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먼지 쌓인 투박한 그릇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그릇들이 진짜야. 이게 우리가 팔아야 할 그릇이야. 아내는 한참을 그 그릇들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변한 거 나도 알았어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말에 나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 그릇들을 씻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햇빛에 말렸습니다. 그릇들은 여전히 못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그릇들이 얼마나 많은 밥을 담아왔는지 이제 나는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 나는 노인의 숙제를 실행했습니다. 그 못생긴 그릇에 따뜻한 밥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게의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놓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가치는 겉이 아니라 속에 있다는 것을요.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우리 함께 할 거잖아요. 그 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 하자.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지만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손님들이 뭐라고 할까? 비웃을까? 아니면 외면할까? 하지만 그런 두려움보다 더 큰 게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진실을 선택했다는 안도감. 그게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손님 하나가 그 그릇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요즘 누가 이런 그릇 써요?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진짜 촌스럽네. 장사 망하려고 작정했나? 나는 움찔했습니다. 그 그릇을 치우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속은 삶을 지킵니다. 나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손님은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그릇을 치우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다시 배신할 순 없었으니까요. 그때 누군가 멈춰 섰습니다.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못생긴 그릇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그릇 마음이 놓이네요. 요즘 그릇들은 너무 약해서 걱정이었는데.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다 이런 그릇 썼어요. 튼튼하고 오래가고 밥맛도 좋았지. 요즘 그릇들은 예쁘긴 한데 금방 깨져서 속상했거든요. 할머니는 그 그릇을 샀습니다. 그것도 여러 개를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저 그 그릇 정말 안 깨져요.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절대 안 깨집니다. 제가 평생 써봤거든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릇을 샀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 못생긴 그릇을 사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여전히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내 가게를 둘러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사람도 그릇도 담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은 떠났습니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나는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게 필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나타난 누군가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만남이 내 인생을 바꿨다는 것이요. 아내가 다가와 내 팔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요. 나는 아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는 함께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그릇과 투박한 그릇이 나란히 놓인 가게. 이제 나는 둘 다 당당하게 팔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가게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화려한 그릇도 팔았지만 투박한 그릇도 함께 팔았습니다. 손님들에게 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릇은 예쁩니다. 하지만 조심히 다뤄야 해요. 이 그릇은 못생겼습니다. 하지만 평생 쓸 수 있어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이는 화려한 그릇을 골랐고 어떤 이는 투박한 그릇을 골랐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한쪽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둘 다 가치가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 가치가 다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어떤 걸 더 좋아하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둘 다 좋아해요. 하지만 만약 딱 하나만 가져가야 한다면 저는 이걸 선택할 거예요. 나는 투박한 그릇을 들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릇은 저와 함께 살아온 그릇이니까요. 제가 힘들 때도 기쁠 때도 늘 밥을 담아줬어요. 겉은 못생겼지만 속은 따뜻했어요. 그게 제게는 더 소중해요. 젊은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투박한 그릇을 샀습니다. 밤이 되면 나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 노인은 누구였을까요? 정말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게 필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나타난 누군가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만남이 내 인생을 바꿨다는 것이요. 나는 이제 압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것을요. 겉을 택하거나 속을 택하거나. 물론 둘 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둘 중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화려함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실을 버리시겠습니까? 그 못생긴 그릇은 지금도 내 가게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누군가는 그 그릇을 집어듭니다. 표면을 만지고 무게를 느끼고 그러다 결정합니다. 사거나 놓고 가거나. 나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습니다. 진짜 가치는 설명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게 되니까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고르고 있습니까? 겉을 택하며 혹시 속을 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겉과 속 모두를 보려 애쓰고 계신가요? 어떤 선택이든 그것이 진심이라면 후회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사람도 그릇도 결국 담는 것으로 기억된다는 것을요.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그릇은 담는 것으로 가치가 정해진다. 화려한 겉모습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튼튼한 속은 삶을 지켜줍니다. 둘 다 필요하지만 만약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요. 그리고 무엇이 나를 위한 진정한 선택인지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